여러분,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자위행위를 하신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께 완전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무시하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서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자위행위를 하는 게 건강에 괜찮을까요? 전립선에 해로운 건 아닐까요? 심장이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32영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연구는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진이 궁금해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정 빈도가 남성의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한 달에 4-7회만 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31%입니다. 이건 약물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규칙적인 사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사정하지 않으면 이 액체가 그냥 거기 고여 있게 됩니다. 독소, 오래된 세포,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축적됩니다. 규칙적으로 배출하면 전립선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위행위를 할 때 여러분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기쁨과 동기부여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도파민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자위행위를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무료이고 여러분의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72세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그분은 전립선 문제로 오셨는데 제가 성생활에 대해 여쭤보니 부끄러워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을 완화시킵니다.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뇌 전립선 문제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자위행위를 할 때 긴장을 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기부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기계적인 작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류, 신경 건강, 호르몬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발기를 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발기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혈액이 음경 조직으로 흐를 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반은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감각, 순환, 신경 건강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특히 과도하게 자극적인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도한 자위는 신체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대나 70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다.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골반저 근육이 피로해지고 발기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여러분의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자주 하면 뇌가 그 수준의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흥미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60세 이상의 경우 주의 3회가 건강한 범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하셔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발기력이 떨어진다면 빈도를 줄이세요. 반대로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균형을 찾은 겁니다. 이제 골반저 근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위를 할 때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골반저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근육들은 여러분의 방광, 직장, 그리고 성기능을 지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문제를 겪으십니다. 규칙적인 오르가즘을 통해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골반저를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수축이 골반저를 강화시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강한 골반저는 더 나은 방광 조절, 더 강한 발기, 더 강렬한 오르가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케겔 운동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남성도 케겔 운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위를 통한 자연스러운 오르가즘은 이 근육들을 자동으로 운동시킵니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으십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십니다. 오르가즘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이 이완과 졸음을 유발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자위 후에 훨씬 더 잘 주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잘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자위가 더 나은 수면을 돕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위 행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적 쾌락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가장 건강한 노인 환자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죄책감 없이 자신을 돌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작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보다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약물, 생활습관 변화, 때로는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불편함을 예방합니다.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빨리 끝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반응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몇몇 분들은 통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할 때 두통, 골반 통증 또는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사정 시 심한 두통을 경험하셨는데 알고 보니 고혈압 문제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자위 행위는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균형 있게 하고 감각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이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70세도 8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욕구를 느끼고, 여전히 반응하고,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귀 기울이기를, 적응하기를, 호기심을 유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든 상관없습니다. 과도하게 하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마세요. 균형을 찾으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잘 섬겨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몸을 잘 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전립선 건강, 발기부전 개선 운동, 그리고 남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저는 김서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